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제가 새로운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직전에 이제 유시민 아저씨의 나의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했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직접 언급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고 이 유시민 아저씨가 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라고 언급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재밌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술술 읽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리고 책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논문에 더 가깝거든요. 논문을 딱 이렇게 처음에 펼치면은 제목이 있고 개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순차적이고 이제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제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논문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제 번역판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글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한 문장이 읽기 체감상은 요즘 나오는 글의 거의 한 2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읽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요령이 좀 생긴 게, 이게 철저히 그 구조화돼 있어가지고 앞에 개요, 그러니까 1장과 서론은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이 무엇입니다 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각 장은 다른 이제 학자들의 이제 비판에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 두 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정말 힘드시다고 하시면은 1장만이라도 읽으시던가, 아니면은 각 장의 앞부분, 이제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만 읽어도 된다. 주장에 따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읽었을 때 굉장히 생소한 러시아라던가 유럽의 사건들을 예로 들고 있고,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 시점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책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읽기 힘든 글을 볼 때 뭐 서문이라던가 이 뒤쪽에 나온 글들을 읽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지 그것이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여기서 실제라는 말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역사에서 사실들, 실제라고 기술해 놓은 것들은 역사가들이 선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역사가들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체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들은 역사가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는 실존하고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스스로가. 이런 역사관에 대한 물음을 확장하고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이제 기존의 역사가들에 대한 이제 반론을 펼치는 내용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만만치가 않죠. 분류를 하자면 철학책입니다. 역사 철학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역사적 그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은 1961년에 처음 출간이 됐는데요. 그 바로 다음에 1962년에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을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고 제가 왜 이 책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상과학이라고 불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진보라는 개념이 일어난다라는 착각이라는 거죠. 정상과학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우리가 외부인의 입장에서 과학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팩트만 다룰 것 같지만은 실제 과학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왜냐면 서로 연구비를 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기 학파에 대한 이런 정치 싸움 같은 게 물론 들어가 있죠. 뭐 어떤 구조에는 정치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비주류계에 있는 과학적인 어떤 성과를 뭐 의도적으로 묵살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은 과거에 세운 기반 위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 책에서는 멋있는 말로 공약 불가능성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은 기존에 있던 어떤 가설을 반증하거나 기존에 있던 가설들을 응용해가지고 한 곁다리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갔지만은 전혀 그거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방식으로도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공약 불가능성인데 말이 좀 어렵죠? 저는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토마스 쿤의 이 책을 예전에 읽었던 내용이 너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1년 뒤에 이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서 이 E.H. 카가 2판을 준비하려고 했었대요. 이 책에 쓰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메모 노트에 보면은 이 책이 언급이 직접적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이제 3장에 보면은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이 내용에 이 토머스 쿤의 이 과학혁명의 구조 내용을 상당 부분, 만약에 수정이 됐었으면은 상당 부분 좀 추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1961년도와 이제 1962년도에 이 두 책이 나왔고,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이제 68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제 5월 혁명이라고도 불리죠. 금지를 금지한다라는 이제 슬로건인 이 세계 이벤트가 저는 이제 결국 우연이 아니다. 저도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 책을 읽는데 이제 좀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했다. 당시 동서양 진영은 냉전을 핑계 삼아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일상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계 이벤트, 이 두 권의 책과 이제 68 혁명 세계 이벤트를 관통하는 게 저는 이제 탈중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이제 질서, 과학계에서도 기존의 질서라고 하는 정상과학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았고, 역사란 무엇인가에서도 이제 앞서 이 연구한 역사가들이 결정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제 196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는 제가 잘 모르죠. 그때 직접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세계 이벤트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과도한 군비 경쟁을 서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대립이 좀 팽팽하게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냉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권력이 중앙으로 과도하게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은 점점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지거나 이기거나 해서 어떻게 승패가 결정이 되면은 내가 지금 중앙 집권화 되면서 포기했던 인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권리 덜 침해받을 수 있는데, 이놈의 전쟁이 이제 끝나지도 않고 계속 이제 연결이 되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68 혁명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잘 끝났어요. 철학에서든 역사 철학에서든 과학 철학에서든 아니면은 정치에 있어서든 이제 중앙 집권화 체제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렸으면은 아마 이런 책들이나 이벤트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죠. 근데 이 책이 나온과 동시에 굉장히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동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시대적인 시의성이 분명히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제 탈중심이라던가 뭐 구조주의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근데 방송도 그 전까지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이제 미디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프리카 TV라던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제가 영상을 찍고 내보내고 있는 이제 유튜브 같은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내용을 그냥 보고 그냥 소비할 수밖에 없지만은, 제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찍어서 송출하면은 이게 고맙게도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미디어의 어떻게 보면 탈중심화인 거죠. 왜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도 그 책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뭐 책을 본다거나 어떤 영화를 감상한다거나 하는 일방적인 이제 소비자로서 이렇게 뭐뭘 읽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떤 글을 써서 이제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이제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한다거나 영상을 올린다거나 하는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이제 경험을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입출력이 이렇게 동시에 되는 과정을 이제 겪다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책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되고 출력하는 과정도 되게 굉장히 또 준비하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또 즐거운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꼭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굉장히 빡빡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오늘 다뤘는데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